오늘부터 이제 수능 특강 미적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로 돼 있는데 오늘 급수 일부분까지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거기까지가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모의고사 문제, 기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조금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조금 어려운 유형은 빼고 먼저 기본 유형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 4점짜리 중에서 어려운 쪽으로 할게. 자, 내용은 이제 뭐 공부를 한 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제목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수열의 극한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등차 등비 포함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숫자 나열에서의 극한 개념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사실은 이제 리미트 붙여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형태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0분의 0꼴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수렴 발산에 대한 뭐 이런 개념은 다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성질도 말로만 할게. 성질 종윤이 네가 한번 극한의 성질 그럼 뭐 말하는 건지 좀 떠오르는지 얘기 좀 해봐봐. 여태까지 뭐 수투 배우면서도 극한의 성질 배웠는데 뭐죠? 한 가지 얘기해주면 기억나겠지 뭐. 리미트 응. n이 어디로 갈 때 응. 어찌고 저찌고 응. 는 응. 어찌고. 오이씨 이게 무슨 주문이야 뭐야? 아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네. 극한의 성질은 이제 수열의 극한을 얘기한다면 AN이라는 수열도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도 수렴한다면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도 각각의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과 동일하다. 상수는 바깥으로 빼고 계산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있었지? 기억해? 아니면 니네 저 4페이지에 그 밑에를 봐. 4페이지에 극한의 성질에서 나와 있던 게 A, B이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유효한 정리이다. 그리고 상수 또는 이제 두 개의 수열에 대한 각각의 합, 차, 곱, 그 다음에 나눗셈 형태. 물론 이제 나눗셈 형태라면 분모에 해당되는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기억나죠? 우리 수투에서 했던 그 개념과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렴 발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6페이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6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부터 하고 오늘 문제 위주로 정리 좀 하게. 수열 극한값 계산도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극한값 대소관계,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뭐 이렇게 돼서 어떤 수열의 크기가 이런 식의 크기 관계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는이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이런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이거의 극한이 알파에 수렴하고 요거의 극한이 베타에 수렴한다면 요 CN이라는 수열의 극한도 알파에 수렴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극한값 대소관계 얘기였었죠.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두 개 갖고 얘기한다면 이런 관계이더라도 둘 다 수렴한다고 할 때 이 값과 사실은 이 값에 해당되는 극한값 크기로는 는이 붙는다는 게 중요했었죠.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얘는 이제 알파에 수렴하고 베타에 수렴한다 그러면 이 값들의 크기 관계는 수열의 크기가 정해졌다면 여기가 는이 붙든 안 붙든 극한값으로는 동일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수열이 두 개가 있을 때 A에는 이거 따라가고 B에는 이거 따라간다고 하면 Bn이 무조건 크거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알파라는 값이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수렴하는 값은 똑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는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 정도 내용이 그냥 오늘 그 급수 일부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제 1, 2단원이 문제수가 작아요. 이제 보면 알 거야. 예제 개수도 작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 문제수 작고 그래서 시간이 두 개 단원
끝까지 갈지 거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은 요 두 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돼 있죠. 등비 수열의 극한. 유준아,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발사는 뭐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 이 수열의 공비. 그럼 수렴하기 위한 공비 조건은 어떻게 되죠? 일보다 작고 음. 작다. 1보다 작으면 되나요? 0보다 0보다 또 커야 되나? 등비 수열 수렴 조건도 모르고 이 문제 푼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절대값으로 1보다 작은 공비들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결국 그 값은 0에 수렴할 것이고 공비가 1이면 그냥 똑같이 그럼 그건 수렴하는 거야 아니면 발산하는 거야? 수렴. 수렴하는 거지. 그럼 수렴 조건에 정확히 공비 조건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등비수의 수렴 조건이고 물론 첫째 항이 0인 경우라면 뭐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0에 수렴하겠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은 이제 뭐 당연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말하면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요 범위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를 그 수렴 조건 따질 때 첫째 항이 0인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안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봤을 거야. 이 AN이란 등비 수열이 어떤 구조일 때는 이런 꼴일 때는 첫째 항이 0이다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얘가 이 사이에 있으면 0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만 따져도 돼요. 근데 첫째 항 있고 공비의 n-1제곱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그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조 이런 꼴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수렴 조건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이거인 건 당연히 따져야 되고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꼴 중에 어느 꼴 한 꼴을 줄 거야. 그러면 등비 수열 수렴 조건 따질 때 공비 조건만 따지면 되는지 첫째 항 관계도 따져보고 써야 되는지 구분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등비 수열은 그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등비 수열 꼴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그 극한을 취할 때요. 공비의 범위가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면 너네들이 공비의 범위를 나누어서 직접 해봐야 되는 게 배점이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돼요. 이게 나와 있는 경우라면 뭐 당연히 그냥 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때에는 공비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리해서 그 중에 올바른 또는 적당한 놈을 찾아야 돼요. 공비 범위를 나누어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통은 이제 나는 이렇게 5가지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때는 어떻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되고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또 1인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하기도 해. 근데 나는 그냥 귀찮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어쨌든 요번 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은 딱 그거밖에 없어. 어떤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의 판단과 그때 수렴하는 극한값에 대한 계산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의 수렴 조건과 실제로 공비 범위가 나누어져서 계산이 따로 돼야 되는 케이스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한 내용이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도현아?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보고 이 전체 내용들에 대한 걸 판단해서 한번 써보기로 하죠. 자, 한번 가봅시다. 5페이지부터 갈까요?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내가 일부 문제는 풀어줄 거고 일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제하고 레벨 2 위주로 먼저 풀어줄게. 예제 같은 경우라면
너네가 이제 직접 그 같은 속도로 풀어줘도 괜찮은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한번 가볼게. 자, 어떤 수열 AN이 있어. AN이 있는데 리미트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4 분의 3AN 빼기 1 이렇게 돼 있네요. 요 극한이 1이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빼기 1 요거의 극한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차피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냐에 해당되는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거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1은 극한을 취해서 상관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값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만 찾으면 되니까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풀리냐? AN의 극한이 알파가 된다면 얘가 알파가 될 거고요. 그죠? 4는 극한 취해도 4니까 얘도 알파로 간다고 하면 3알파 빼기 1 이만큼이 실제 극한값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알파 빼기 1이 알파 더하기 4에서 알파는 2분의 즉 이 극한이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 곱하기 이게 2분의 5에 수렴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꼴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내신으로도 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모의고사에서야 뭐 크게. 자,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그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치환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이거는 약식으로 푼 거야 사실. 이걸 이제 정식으로 풀 때는 치환으로 풀죠. an 더하기 4분의 3an 빼기 1 얘가 한 덩어리로 뭐 bn이라고 두자. 그러면 요 bn으로 치환한 걸로부터 니네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만큼을 bn으로 치환했으니까 bn의 극한값은 1이 돼요. 요걸 이용하는 거고. 그럼 얘는 an의 극한을 이제 알파라고 가정하고 푼 거니까 약식으로 풀이 시간은 빠르지만 실제로 풀면 an이 얼마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이대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서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얘는 이제 극한을 알고 있는 수열이니까 an 대신에 bn으로 수열을 바꿔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치환이라고. 그럼 어떻게 바꿔요? 뭐 어떻게 바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an, bn 플러스 4bn은 3an 빼기 1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항해서 요거 an 묶어주면 bn 빼기 3은 마이너스 4bn 빼기 1 이렇게 되어서 an이란 수열 대신에 bn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bn 빼기 1 이렇게 이제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bn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1이 되는데 이 an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bn 빼기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bn의 극한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서 an의 극한값이 2분의 5가 되는 걸 밝히면 집어넣고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요만큼 계산한 거죠. 요만큼 대신에 알파가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그 an의 극한값이 2분의 5를 좀 빨리 밝히려고 푼 거군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죠. 근데 실전에서 풀 때는 이게 기니까 이렇게 풀어버릴 거고, 그죠? 자, 됐어. 자, 이제 극한 계산을 하나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미적분은 수투에 비해서 이 극한 계산이 가끔은 수열이라는 것 때문에 계산이 좀 길어지고 복잡할 때가 좀 많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써야 돼. 막 쓰다가 틀리지 않게. 함수 극한보다 오히려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하나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등차 등비의 일반항 같은 형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예제 2번 볼게요. 요것도 쉽게 풀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문제 조건 읽어볼게. 첫째 항이 3이야. 첫째 항이 3이고 등차 수열이야. 공차는 몰라요. 그냥 D라고 할게. 그럴 때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이거 이제 약속해줬고요.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관계식이 AN 더하기 1 이 n분의 9n 제곱 빼기 SN 이게 AN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n분의 AN의 극한값이 있다.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니네가 수투할 때도 풀어봤지만 어떻게 풀었냐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 정리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n분의 an 형태를 찾으라는 거지. 근데 잘 봤더니 n분의 an이라는 형태가 나오려면 n이 나눠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변을 n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어진 조건이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또 n으로 나누니까 n 제곱분의 9n 제곱 빼기 sn 여기도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5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꼴이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취해지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사실은 큰 영향이 없는 놈들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극한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를 만약에 D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SN을 표현을 해봐야 된다고. 자, 그럼 SN 표현을 해볼게요. SN은 2분의 항수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이제 요런 걸로 되겠죠. 물론 AN도 뭐 AN 그 떡이 뭐 써서 정리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SN이란 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잘 보면 2분의 여기가 DN하고 N 곱해서 DN 제곱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D에 플러스 2A니까 2A 마이너스 D에 N 이렇게까지 붙은 2차식 구조인 거죠. 2차식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의 모양을 여기 있다. 요 모양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n 제곱 분의 9n 제곱 빼기 sn이라는 놈이 n 제곱 분의 9n 제곱 빼기 s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d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럼 사실 이제 극한을 취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다 표현이 안 되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n 제곱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d의 n 제곱꼴로 최고창이 돼 있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쪽을 극한을 취해 본다고 할 때 이제 요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는 a 더하기 n-1d라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걸 1차식 구조 생각하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d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자, 그럼 n분의 2의 극한값 취하면 얼마가 되죠? 1차분의 1차 꼴이니까 d가 되겠지. 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리미트 취해봤자 제로로 갈 놈들이니까 되고. 그러니까 이제 n분의 a의 극한값은 d 꼴인 거죠. 여기도 d 극한 취하면 여기도 d. 그럼 이거의 극한도 얼마가 돼야 돼? d. 그럼 그거의 극한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리미트 취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역시 2차 함들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1분의 9-2d. 맞아요? 따라서 왼쪽 오른쪽 극한값이 모두 d로 일정하니까 가운데 끼인 놈의 극한값인 9 빼기 2분의 d 요 놈도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2분의 3d가 9가 되니까 이 d의 값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구조가 된다는 걸 이제 판단하면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n분의 an의 극한값이 결국 d였으니까 이 n분의 a의 극한값은 6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수열의 일반항이나 합공식을 활용해서 극한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이용해서 찾아내게 된다. 이것도 할만하죠. 물론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면 어떡하지? 종현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특히 근호 같은 게 들어있을 때. 그거는 그 합차 같은 걸로. 예, 유리화 그죠? 유리화 개념으로 놓고 쓰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거나 바로 답이 튀어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예제 3번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 특히 여러분들에서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서의 핵심은 등비 수열 극한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유준아 정신 차려. 형이 그냥 푸니까 니네가 안 보는 거냐? 아니 그냥 풀라고 시간 줘? 그래도 좀 예제 같은 거 풀 때 잘 정리를 해두고 푸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사실 수능특강 책이야. 니네 공부해오라고 하고 질문 위주로 해도 되는 책 정도 수준이겠지만 니네가 아무리 어려운 걸 지금부터 풀려고 해도 조금 버거울 경우라면 기본기 문제 할 때 한번 잘 끝났으니까 일반 시중교재로 이제 실제 연계 교재 하고 있잖아. 이거 들어야지. 자, 예제 3번 할게요. 등비 수열이 있어.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요걸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3의 n-1제곱에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요 극한값이 1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수열이 뭔지 파악해서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그 생각은 기본으로 가자. 이 수열의 극한이 1에 수렴한다고 했어, 그렇지? 근데 등비 수열의 그 수렴하고 발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공비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을 건데, 그때의 등비 수열에서는 바로 이 n제곱 밑에 붙어 있는 요놈, 만약에 2에 3n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게 공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렴할지 발산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얘기는 공비가 밑에가 최고차에 해당되는 개념을 봤을 때 공비가 3인 수열이니까 이 AN이라고 하는 등비 수열이 공비가 3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공비가 3보다 크다면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형태이니까 무한대 개념으로 발산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비가 3이 되는 경우도 수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또 공비가 절대값으로 3보다 작은 그런 경우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수렴 조건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고쳐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놓고 생각해서 써도 돼.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첫째 항을 A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비를 R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N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써지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써질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써질까요?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AR이 되는 거니까 AR의 n제곱꼴이 되겠죠. 또는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제로 수식으로도 확인이 되는 게 2 곱하기 3의 n-1 제곱에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지니까요. AR의 n제곱 n-1 제곱 플러스 AR의 n제곱. 근데 요게 요대로 놓고 보는 것보다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그 공비 범위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를 둘이 공통으로 한번 묶어볼게. 공통으로 묶어보면 A에 R의 n-1 제곱까지 공통으로 묶이죠. 그럼 요건 자기 자신이니까 1. 여긴 R이 하나 남는 거죠. 그죠? 한 줄만 더 써볼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제 공비 범위가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일단 상수 개념을 먼저 볼게. 요거하고 요만큼이 이제 상수 개념이니까 2분의 A에 1 더하기 R 이렇게 쓰고 요만큼을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3분의 R의 n-1 제곱이죠. 자, 이건 이제 상수. 이 새로운 수의 뭐 첫째 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공비가 3분의 R만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그 수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3분의 R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공비의 범위가 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이건 상수, 이건 공비. 근데 수렴하는 값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R의 입장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3부터 3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3분의 R이 이게 R이 마이너스 3부터 3이라는 건 3분의 R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거죠. 그럼 얘는 극한 취하면 얼마에 수렴하겠어? 0에 수렴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이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R이 3인 경우를 따져봐야 돼. R이 3인 경우라는 건 3분의 R이 1인 경우야. 그럼 이제 이건 1에 그냥 수렴해 버렸으니까요. 공비가 1이니까 첫째 항에 수렴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A에 1 더하기 R 요만큼이 1에 수렴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수렴만큼씩. 그러니까 여기서 R이 3인 경우니까 2A가 1이 되는 경우죠. 그럼 A는 2분의 1이 결정이 될 거고 2분의 1에 공비가 3인 경우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 이렇게 그냥 생기는 걸로 끝난 거죠. 바깥에 있는 범위는 이 자체가 이미 발산 조건이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지금까지 뭐 한 내용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이해는 충분히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아예 레벨 2로 가서 연습을 좀 합시다. 이제 지금 배운 개념을 사용해서 뭐 변형이 필요한 변형도 해야 되고 나누어서 정리해야 되고 뭐 해볼게요. 레벨 2 1번 자, 수열 AN하고 BN이 있어. 자 이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 합이죠. 요 합이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4의 N제곱 요것도 A2와 같은 값으로 수렴한대요. 자 이제 목표는 이거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힌트와 구하고 싶은 거의 연계성을 자꾸 연결을 해봐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분의 bn 이놈의 극한 값을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AN에 해당되는 형태와 BN에 해당되는 형태를 얘네가 찾아내야 된다는 뜻인 거지 뭐.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AN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N에 대한 정보인데 이건 SN 개념인 거죠. 그럼 첫째 항이 A라고 생각을 하고 공비가 R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SN이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AN 구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SN-1을 생각해 봐야지. 그럼 요거 빼기 요거가 n번째 항 개념이 되고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건데 요거 2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여긴 2가 하나 남고요.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은 2의 n-1제곱 물론 요 경우인 거죠. 자, 그럼 첫째 항은 뭐가 돼야 되냐면 S1과 똑같으므로 n 대신 1, k 대신에 1 집어넣는 거. 그죠? 1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S1 집어넣으면 1. 그러면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도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사실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게 맞고 등비수열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면 얘만 찾아봐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거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면 합의 구조는 이런 꼴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의 n제곱 보고 앞에 있는 계수와 뒤에 있는 계수가 절대값도 똑같고 부호만 반대로 돼 있는 구조. 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더라도 등비수열이라면 이 부분은 일정한 거야. 얘만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상수 A라고 두면 이런 꼴로 생기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자마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데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AN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와 SN으로 S1로부터 구한 첫째 항과 비교해서 같다면 그냥 첫째 항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하고 싶은 거에서 AN 제곱이라는 형태도 시장부터 되니까 AN의 제곱이라는 구조도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밝혀지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BN이라는 구조를 살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AN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2 값은 알게 된 거예요. A2 이제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 이제 2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BN이라는 놈에 대한 정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 모양을 한번 만든다는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요 힌트를 이렇게 갖다 쓸게. 자, 그러면 BN 분의 A 요걸 먼저 쓸까요? 요거 갖고 쓸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은 4의 n-1 제곱 꼴인 거고 이게 이제 BN 요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부터 4의 n-1 제곱분의 bn 꼴을 잠깐만 4의 n-1 제곱분의 bn 꼴을 쓴다면 4의 이게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bn이 지금 분모로 가 있으니까 바꿔봅시다. 여기 이제 2니까 얘를 이렇게 씁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의 극한값이 2가 되니까 그러면 4의 n제곱 분의 bn 얘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역수니까. 맞아요, 유준아?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4 곱하기 4의 n-1 제곱꼴로 써주고 bn 이렇게 써준다면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an의 제곱이 되고 있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an의 제곱분의 b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극한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극한이 얼마나, 이제 요 4분의 1로 빠져나오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형태 분의 bn, 요 놈은 양변에 4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서 구하지 말고 요 형태를 가지고 직접 구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실제 수열이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내용들, 이제 얘로부터 AN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 AN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BN이라는 정보를 찾을 건데 얘랑 연계성을 가져서 이거의 극한이 2라면 역수의 극한이 2분의 1이니까 그 관계로부터 AN을 여기다 집어넣고 만들어준 거죠. 자, 하나 더 가봅시다. 두 번째. 자, AN, 그 다음에 BN, 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힌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분의 an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6an 빼기 9n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nan 빼기 n. 이거 뭐 모양이 벌써 보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슨 짓 해야 되는지 알 거야. 자, 이제 이 두 개 힌트를 가지고 알고 싶은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요거에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먼저 해석을 해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보면 양변에 n을 곱해서 부동화 안 바뀌죠. 양변에 n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요거 한쪽으로 이항하면 마치 an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an에 대한 2차 부등식꼴이라는 게 an의 제곱, 요거 이제 이항해서 빼기 6n의 an 이렇게 되고, 요게 이항에 오면서 9n 제곱 빼기 1, 0보다 작다. 즉 an에 대한 2차 부등식꼴이라고 인식을 하면 여기가 3n 빼기 1과 3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an과 an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6n이 나오려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생각하면 딱 맞죠? 맞아요, 준아? 그러면 여기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인데 3n 빼기 1하고 3n 더하기 1하고 크기는 이미 나와 있죠? 3n 빼기 1이 작은 숫자, 3n 더하기 1이 큰 숫자니까 an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3n 빼기 1부터 3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 됐죠? 이제 이게 첫 번째 힌트를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요거는 그 유리화 개념으로 식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이제 분모분자에 요거 켤레 형태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냐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nan 플러스 n 이렇게 곱해진 거고요. 그 다음 분자는 여기 곱해지는 순간 n제곱하고 여기 n제곱은 날라가고 nan 이런 꼴이 생긴 거죠. 자, 요거의 극한값이 2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하려고 봤을 때, 요거를 이용하려고 봤을 때 이 자체로 지금 an분의 bn꼴의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부터 바로 an분의 bn꼴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갖다가 an분의 bn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요건 놔두고요. bn분의 an으로 돼 있으니까 bn분의 an으로 돼 있으니까 an분의 bn분의 1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죠. 요거의 극한이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극한 취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서? n으로 나눠서. 그럼 극한 취해보면 얼마죠?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이거 분의 1 이만큼이죠. 요만큼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분의 1 이 극한이 4가 되죠. 잠깐만. an의 극한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이 상황이 있는데? 이거 잘못 풀었다. 미안. 요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an의 극한이 뭔가 좀 잘못됐네. 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꼴이 필요하겠구나. an의 극한을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 여기 양변에 n으로 나눠서 n분의 an 요거가 3 요것도 3 이렇게 되니까 양쪽의 극한을 취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꼴의 극한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구나. 그럼 n분의 an 꼴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야겠네. an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할 수 있게 두 번째 요 형태를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n분의 an 꼴에 해당되는 꼴을 이제 쓰려면 여기가 bn 분의 n분의 an 꼴이 필요한 거지. n분의 an 꼴이 필요한 거죠. 형태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 bn 분의 이거 아까 했던 루트 n 제곱 플러스 nan 더하기 n 이거 분의 n a n 이렇게 되는 거 형태이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n분의 an 꼴로 지금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n분의 꼴이 생겨야 되는데 n분의 꼴을 만들려면 말이죠. 직접 나눠줄 걸 그랬나? 치지 말고 n, a, n 이런 꼴이 되고 변형을 어떻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써줘도 되나? n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n분의 an 되고 bn분의 n은 bn분의 n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나? 잠깐만요. 이거의 극한이 2니까 역수의 극한이 2분의 1이 될 거지. 그러면 형태를 n분의 an 꼴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n분의 an 꼴이 되게끔.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유리하지? 그러면
이 형태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직접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을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지금 bn분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놈을 이렇게 이용해 볼까요?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an 빼기 n 분의 bn 요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됨을 한번 이용해 보자. 자, 그래서 요 모양을 갖다가 변형을 좀 해줄게요. 요게 bn이고 요걸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면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 빼기 n 요거에다가 an분의 이제 그럼 여기 나눠줬으니까 곱해줘야죠. 그래야 원상태랑 같으니까 n제곱 더하기 nan 빼기 n 이걸로 이제 다시 곱해주고 an은 분모에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요만큼의 극한이 우리가 얼마가 된다고 알고 있고 요만큼의 극한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 요거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서 얘를 이용하려니까 n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 결국은 2분의 1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분의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루트 1 더하기 n분의 an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요 n분의 an의 극한값은 3이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으니까 3분의 여기도 3이 되면 루트 4 지금 2가 되죠. 그래서 2 빼기 1까지 이렇게 되면 6분의 1 요 모양이 되는 게 맞겠네, 그죠? 자, 가 힌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건 n분의 an의 극한이고 그걸 이용하려다 보니까 여기를 요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거가 이제 역수로 극한을 취해야 되는 형태가 생겼다. 맞아요. 자, 한 문제 더 해볼게. 한번 함수 fx가 있는데 요게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이제 함수꼴이 나와 있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fx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는 거야. x좌표가 n이면 당연히 fn 즉 n 세제곱 3n제곱 더하기 2n 이제 이런 점이 있겠죠. 자, 그럴 때 이거에서의 접선 요 접선의 x절편이 an 그러니까 이건 결국 수투에 들어있는 접선 구하기 문제이죠. 자, 그러면 점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해볼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f'x를 이제 구해봐야 되고 그럼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가 되어서 실제 요 P점에서의 기울기 개념은 3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접선 써볼까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접선은 기울기 3n제곱 6n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가 n 세제곱 플러스 3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써지겠네요. 한 줄만 더 정리할게. 3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2의 x 또 이제 n 곱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n 세제곱 마이너스 6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이니까 죽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x절편 구해야 돼. y 대신 0 집어넣고 요거 이항시키고 나눠버리면 됐죠?
그래서 x절편 an이라는 건 결국 3n 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n 세제곱 빼기 3n 제곱 이렇게 이제 an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차수가 안 맞으니까 맞춰주려고 문제를 이렇게 낸 거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자, 그럼 an이 이거니까 n분의 a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분모로 곱해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도 이제 3차가 됐고 분자도 3차가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접선에 관련된 문제로만 나와 있지 뭐 특별히 그거 되는 상황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제만 더 가봅시다. 요게 4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 뭐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출제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지. 알아두셔야 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뭐 말로 하면 극한으로 주어진 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극한으로 정리되어 있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x의 2n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의 2n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FA하고 합성함수 F의 FA 요 놈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게 하는 A 값들을 찾아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A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거의 X의 범위가 X가 A니까 전화 좀 받아. 그러니까 지금 FA니까 X는 A 데이터일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랑 X의 범위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X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야 된다. 서로 혹시 저기 수능 특강 미죠? 오, 제목까지 딱 다 했어? 지금 거기 수열의 극한 레벨 2 예제 다 풀고 레벨 2 풀고 레벨 1 아직 안 풀었어. 여기도 풀어야 되고 거기에 레벨 2의 4번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x의 범위에 따라서 즉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하면 여기가 2n 제곱이고 2n 빼기 1제곱이니까 요거는 어떨까요? 3 곱하기 여기서 x의 2n 제곱을 얘처럼 차수를 맞추려고 x를 하나 빼주고 요렇게 고쳐주면 분모 분자를 이걸로 나눴을 때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요걸로 놓고 생각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비가 x에 해당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범위를 나눌 때 첫 번째 x가 아예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x의 2n 빼기 1제곱으로 나눈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나눠버리면 3x 플러스 x의 2n 빼기 1제곱분의 1 요거는 1 빼기 x의 2n 빼기 1제곱분의 2 이런 식이 되어서 1보다 크다면 이게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가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남는 놈이 결국은 3x분의 1 이런 꼴로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x가 1보다 클 때의 fx의 꼴입니다. 자, 두 번째 x가 1일 때요. 이 구간 나누는 거 익숙해지기 바란다. 그 얘기였어. 아까 처음에 결론이. x가 1 들어가면 그냥 여기다 놓고 1이니까 3 더하기 1분의 x가 1 들어가니까요. 1 빼기 2 해서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사이 범위에 들어있을 때. 요 범위에 들어있다면 요 놈들은 0으로 수렴하는 놈들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fx가 이게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면 1분의 마이너스 2만 남게 되어서 요게 이제 함수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냐. 근데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살아있게 되지. 홀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 더하기 1분의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fx 값이죠. 5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역시 발산한 형태죠. 무한대 쪽으로 발산한 형태니까 아까 얘처럼 똑같이 3x 분의 1꼴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는 이걸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fx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도 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fx를 구한 다음에 일단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바깥쪽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니까 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1인 자리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여기는 사실은 1에 가까워지면 3분의 1 자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1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고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이너스 1 자리는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여기 들어가겠네. 그래서 실제로 fx를 그림을 그려놓고 뭐 직선과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fx를 구간 나누어서 정한 다음에 그래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직접 a에 해당되는 요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참고로 그림 그리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람.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a가 결국은 x이니까 a가 1보다 클 때,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이 값들이 생길 테니까 여기 함수 나와 있으니까요.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거 만족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보다 큰 경우부터 위에서부터. 자, a가 1보다 큰 경우 생각해 볼게. 그러면 fa 할 때 a가 1보다 크니까 누구 함수를 보고 써야 돼? 얘를 보고 써야 되지. a가 1보 이게 a가 x범위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면 fa는 뭐가 되냐면 3a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fa니까 f의 fa가 3a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3a분의 1 플러스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가 되죠. 다시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죠?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따라갈 테니까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값이 있나 살피는 거라. 자, 그렇다면 3a분의 1은 요건 넘어가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텐데 아까 처음에 정할 때 a는 1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안 맞죠. 네.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보면 구간 안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인 경우라면 F1 이렇게 되는 거야. F1 더하기 F의 F1 요거 찾는 거야. 그럼 F1은 A가 1일 때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F의 F1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F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어서 얘를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값이 1인 건 되는 거죠.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숫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의 FA는 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F-2는 어디서 숫자가 돼? 여기서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9로 만족할 수가 없죠. 4번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요. 그렇다면 F-1에 F의 F 마이너스 2로 구하는 건데 F-1은 요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여기 F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역시 만족할 수가 없죠. 5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요거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FA가 3A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F에 3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숫자가 된다고. 그래서 3A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혹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값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죠. 사실은 여기 이거 똑같아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서 쓰면 되는데 난 따로따로 쓰는 바람에 좀 두 번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3A분의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맞죠? 그러면 요 값도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한 건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A 값들의 합은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온 문제들 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2번 문제와 4번 문제 같은 거는 꼭 본인이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레벨 3로 한번 가볼게요.